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6호 제3연 기사입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3일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관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 복지관 이용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윌리엄스 증후군을 가진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아리아 포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20주년 발자취 영상 감상, 케이크 커팅식, 직원 합창, 미녀자매 이지원이 송년회 축하 공연, 갤러리, 비상장애예술작가 특별 초대전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양 특례시 또한 편견 없는 사회, 배리어 프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혜용 관장은 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고양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장애인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 외에도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4월 20일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봄봄봄, 즐겨봄, 놀아봄, 먹어봄 축제를 진행하고 4월 26일은 문화예술로 연결되는 모두의 세상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하는 등 뜻깊은 행사가 준비돼 있다. 고양 특례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찾아가는 전시회 실시.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지난 4월 3일 고양시청 구내식당에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과 함께 증장애인 생산품 찾아가는 전시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우선 구매할 경우 장애인은 일자리를 제공받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매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법정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홍보하고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시회를 실시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나노우리작업장이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는 갑티슈 등 위생용품과 인쇄물 복사용지 등의 사무용품을 전시 홍보했다. 전시회에 참여한 나노우리작업장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장애인분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타 물품에 비해 품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품질이 우수하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분들이 자립할 기회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시회 참여 소감을 밝혔다. 황수견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해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 관내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학교 등에도 알려 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롤리폴리 스마트 클래스 운영.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 덕양구보건소는 올해 4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회 주간 고양시 덕양행신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뇌병변 장애인 및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일상생활 자립 재활 프로그램 롤리폴리 스마트 클래스를 운영한다. 롤리폴리 스마트 클래스는 중장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스마트 기기 사용 교육 및 현장 체험을 제공한다.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재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1기 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2기 및 3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방문보건팀, 가만전화기 지역번호 031-8075-4074 및 고양시 덕양행신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가만전화기 지역번호 031-839-6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생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양질의 스마트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맞춤형 건강교육을 실시해 지역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덕양구보건소는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전문화된 건강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3월간 관내 의료기관인 다병원, 행신사동 소재, 사과나무 의료재단 치과병원, 주엽동 소재와 업무 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는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가평군 대규모 경기도 공모사업 확정. 가평군이 올해 문화예술 분야 대규모 경기도 공모사업에 확정돼 사업비 21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등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9일 군은 최근 경기도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 상반기까지 도비 14억 원 등 총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자라섬 수상레포츠센터 내에 본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주관하는 대형 음악 축제인 2020의 경기 모어
뮤직 페스티벌 공모 사업에도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려 도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한 가운데 축제는 오는 6월 가평 자라섬에서 약 1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상미디어 센터는 자라섬 인근 수상레포츠센터 1층 524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영상 라디오 스튜디오, 비아어 체험실 등 미디어 관련 시설로 꾸며진다. 군은 이러한 시설 등을 활용, 콘텐츠 기획 제작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미디어 산업을 이끌 영상 전문 인재를 발굴,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과 장비를 대여하는 등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영상 미디어 센터가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강화 및 영상 문화 활성화 등과 군에 특화된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을 통한 새로운 산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운영 인력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영상 미디어를 통한 세대 통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경기도민 화합 대형 공연으로 5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인 경기 뮤직 페스티벌은 현재 축제 일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6월 자라섬에서 준비된 타 프로그램과 동시 진행돼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뮤직 페스티벌 개최지가 가평으로 선정된 것은 음악 공연 지역 플랫폼과 축제 경험이 많은 점 등이 부각되고 가평 대표 콘텐츠로 한 해 40만 명이 찾고 있는 자라섬과 음악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인 음악역 1939 등이 높이 평가된 결과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형 공모사업 선정은 가평군이 추구하는 음악 문화도시로서의 준비된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며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음악과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문체부 주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을 더욱 야심차게 추진해 음악도시 가평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향후 재추진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천시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장애인식 개선. 과천시는 지난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마련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속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다. 이들은 세이트폴 모음곡 등 6곡을 선보였으며 7곡의 연주가 끝날 때마다 장애 당사자인 단원과 인터뷰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단원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무대에 서게 됐다라며 장애인을 대할 때 그들이 아닌 우리라는 인식과 도와주는 것이 아닌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연이 끝나고 단원 한 명 한 명을 격려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말 값지고 좋은 시간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공연이 끝난 후 단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연 소감을 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직원은 형식적인 교육보다 이런 공연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욱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과천시는 이날 시청 대강당 앞에서 부대 행사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휠체어 타기,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착용 체험 등을 했다. 고향 특례시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해진다. 고향 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대상에 12개의 사회보장급여를 추가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 서비스에 추가되는 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이 해당된다. 앞서 2023년 12월 29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미 지난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3개 급여는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청인이 실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이송,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는 서류 접수 후 조사 통지하게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률이 높고 급여 대상자 연령이 비교적 젊은 첫 만남 이용권, 가사간병 방문, 자산형성 지원 등 서비스는 9월 중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위기가구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